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3년 5월 6일 토요일이고요. 5월 첫 주째 주간 투자 전략 시황 코너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그리고 또 주 연휴 동안에 비는 오고 그리고 또 아이들과는 같이 지내고 잔다고 하더라도 좀 돈은 좀 쓰셨죠. 예,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또, 예, 근데 5월에 가정의 달은, 네, 많이 쓰는 만큼 돌아오게 된다고 믿습니다. 네, 그만큼 주변을 챙길 때가 맞는 때라고 보고, 그래서 그동안의 시장도 좀 주춤했는데 혹시나 이거 좀 챙길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미국 시장이 급반등을 하면서 챙길 수가 있게 되겠네요.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나온 변화들, 요거 한번 또 체크를 해보면서 시장 흐름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4월 중반 때부터 좀 주춤주춤하던 시장이 빠른 변화가 나오나, 특히 강조드렸던 게 FOMC 이후가 중요하죠. 그래서 그 당일보다 그 다음의 변화, 그런 쪽 봤을 때 나스닥이 저런 식으로 턴한다는 거. 원래 저희 자리도 되죠. 이게 지금, 한 크로스 쪽에서 상글짝 지금 이런 자리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크로스에서 밀렸다가 이번에는 크로스에서 확인되고 단기 지지권 확인하고 이렇게 가는 현상. 이거 뭐 나쁘진 않은 자리 같고요. 거기서의 흐름들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왜 미국 시장이 강했느냐 변화를 한번 또 체크를 해보면서 확인해 보게 되면요. 일단 미국 시장이 강했던 이유는 거의 애플하고 그리고 고용지표 두 가지가 다 끌어올렸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용지표를 보게 되면은 먼저 고용지표 같은 경우 나왔던 내용들 봤었을 때 지금 가장 이게 그러니까 고용지표가 좋은 거를 지금까지는 이거 그러면 연준이 안 좋게 생각해. 그래서 FOMC, 그러니까 연준의 입장 쪽으로는 이거를 부정적으로 볼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그런 부정적으로 보게 되면 차라리 그럼 우리가 경기가 부진한 걸 견뎌야 돼? 라고 했던 모습들이 지금 고용이 좋은 거를 액면 그대로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죠. 경기 그렇게 안 나쁘게 생각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경기 앞으로 또 부진할 거에 대한 부담감이 컸는데 이거 이렇게 되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라고 하는 애써 좋은 걸 좋은 걸로 바라보기 시작했던 현상들이 지금 이렇게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쪽에서 먼저 비농업 신규 고용 25만 3천 건 생각보다 많죠. 한 20만 건 정도를 보는데 지금 그 중에서 이번에 18만 개를 봤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비농업 신규 고용 일단 첫째로 괜찮다는 쪽으로 해석하고 있고 거기다가 시간당 평균 임금은 이걸 가장 많이 봤던 부분들인데 이게 실업률은 볼게요. 3.4로 3.5보다 더 낮아졌습니다. 근데 이거는 실업률 자체적으로는 의미가 없고요. 지금 3.7에서 3.4를 왔다 갔다 하는 단계에서 3.4도 박스권 하단부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시간당 평균 임금 이거 가지고 문제 좀 얘기가 많았던 부분들인데 이게 전월 대비해서 0.5% 그러니까 지금 4.4대에서 4.6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던 게 지난 2월달 같은 경우는 5%대 이상으로 가다 보니까 임금이 저렇게 세 저것도 인플레이션을 올리는 근간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거에 대비해서 살살살 밀리긴 합니다. 한 4.4, 4.6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거의 배경은 그러면 소비가 그렇게 크게 줄지 않겠네라고 하는 쪽으로 그래서 또 바꿔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점은 피크는 찍었고 슬슬 하락하는데 그렇다고 빠르게 하락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소비가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라는 쪽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그게 조금 더 영향을 끼쳤다는 것들 또 비농업 신규 고용 같은 경우는 그게 같이 연결되겠죠. 이 정도로 일자리가 넘쳐난다는 얘기는 최근 들어서 은행이 퍽퍽 마당하고 빅테크 쪽들이 거의 계속 해고를 늘려가고 웬만한 기업들도 해고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거 자칫 잘못하게 되면 급하게
신규 일자리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 걱정되는 거 아니야? 라고 봤던 부분들이 아니네요. 이거는 오히려 시장에서 바라보는 게 살아있다. 경기가 그래도 괜찮다. 고용은 중심으로는 괜찮다는데 무게를 두는 게 좀 특이한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나왔던 얘기들이 시장이 어떻게 하는 게 반응하냐에 따라 중요하겠지만 지금은 경기 괜찮다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 이것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자신감이 가져지면서 금리는 다시 쭉 올라오죠. 그래서 지금 10년물 같은 경우는 3.465 그렇다고 하더라도 3.5대를 근접하지만 그 이상으로 안 가는 이런 모습들 요거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나왔던 변화들도 한번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애플입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얘기는 저희가 바라보는 애플은 그냥 글로벌 시가총액 1위에 종목이 어떤 변화를 나타났느냐는 쪽에서 많이 봤는데 일단은 EPS 자체가 1.53달러 그 큰 덩치가 이 정도 그러니까 지금 벌써 계속 애플의 한 0.5달러대 밑으로 내려간 적이 거의 없는 쪽으로 매번 장사 이렇게 잘한다라는 쪽들이 또 이번에도 확인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1.43보다는 높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근데 뭐 아이폰 잘 팔리는 건 뭐 다 아는 사실일 거고요. 거기다가 나머지 맥, 아이패드는 이거는 당연히 PC나 PC나 태블릿 쪽이 잘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영향을 끼쳤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게다가 대량해고 같은 최근에 빅테크 쪽의 유행은 우리는 따라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실적 나쁘지 않았고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자사주 매입을 합니다. 900억 달러. 작년에도 2018년도가 1000억 달러가 가장 많았고요. 1000억 달러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 다음에 또 900억 달러. 2021년, 22년 다 900억 달러. 올해도 우리 또 할게요. 900억 달러. 합치게 되면 지금 2018년도 이후부터 얼마를 9327 3,700억 달러 정도를 3,700억 달러면 돈이 거의 애플 지금 나중에 이거 소각하겠죠. 그럼 나중에 가게 되면 주식은 더 줄게 되고 이런 EPS의 상승 효과는 더 올라가게 되고 참 멋지네요. 이런 것들도 하나의 주주 가치로 활용되고 있다라는 쪽이 좀 멋진 상황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 이제 4.69% 급등하고 나머지 또 회사들 대부분의 회사들 다 올랐죠. 마소,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또 알파벳, 아마존, 테슬라가 또 턴을 멋있게 했네요.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이게 빅테크 쪽에 대한 변화들을 좀 이끌어 갔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주춤하려고 했던 시장을 한꺼번에 확 반등을 시켰다라는 쪽에서 미국 증시의 변화, 특히 이제 다우지수 한번 볼까요? 다우지수 보면은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지금 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55일선에서 갈 듯 말 듯 해놓고 W자 만들고 이제 탄력받게 되면 여기 돌파하느냐 이렇게 나오는 자리죠. 다우지수 나쁘지 않고 근데 지금 다우보다 S&P 500도 거의 쌍바닥 만들고 딱 턴하려고 하는 자리 거의 똑같죠. 이번에 턴하게 되면 어디까지 갈까요? 지금 박스권이 그러니까 패턴상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제 200주선은 지지를 하고 거기다가 서서히 이렇게 만들고 채널이 이렇게 확장되는 그런 과정으로 가지 않나 라는 쪽인데 근데 여기 좀 아직 미진해요. 미진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지금 5월 달에 탄력을 확 보여주는 주봉입니다. 이건 탄력을 보여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또 못하게 되면 이렇게 꺾이겠죠. 그래서 그 중간 단계입니다. 그래서 올라서 그냥 채널대로 가느냐 아니면 다시 한번 여기 확인하느냐 이런 단계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은 올랐어도 좀 길게 보게 되면 고민이 좀 많아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상황들이고요. 나스닥을 볼까요? 나스닥은 그래도 최근에 주봉을 보게 되면 다 양봉입니다. 양봉의 느낌이 나는 거죠. 밑에서 막 끌어올립니다. 이런 분위기가 나다 보니까 약간 분위기 자체적으로는 괜찮은데 이슈가 이것저것 많다 보니까 괜찮나 싶긴 하겠지만 나오는 변화 보게 되면 그래도 잘 컨트롤이 되는 모습입니다. 저점이 계속 올라가는 패턴으로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러면 전고점대 돌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고 나면 이제 여기까지 들어오겠죠. 그렇게 들어올 수 있는데, 다음 만약에 12,500이 안착된다. 그러면 지금 당장은 그쵸. 여기 12,500 여기가 안착되게 되면 거의 13,000원대까지는 그냥 또 다이렉트로 움직일 수 있는 자리다 보니까, 거기를 위해서 나오는 지표들, 흐름들 계속 체크하고 변화를 하려는 그런 심정들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지금 보여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일봉상으로 패턴은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자, 그럼 다음 주는 돌파해? 라고 했었을 때 시장에 대한 물음들을 얼만큼 대답을 해줄 수 있을 거냐? 이게 관건이겠죠. 그거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 증시는 어제 끝난 거는 밑에 찍고 또 드라마틱하게 올라오지만 아직은 한 번에 못 그러니까 1, 2, 3, 4에서 쭉 들어왔을 때 우리 그냥 바로 갈 거야. 못 하겠어 라고 하는 게 지금 중국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지금 차이나가 아니죠. 차이신 제조업 PMI 이쪽은 다시 한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중국 지표 중에서 개인적으로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왜냐면 개발도상국은 좀 지났다고 보게 되면, 신흥국 쪽에서 입장에서 성장하는 국가가, 제조업 동력이 떨어지게 되면, 나머지 우리 내수를 가지고 서비스업으로 버티겠어요? 이거는 말도 안 됩니다. 이거보다 이게 먼저 꾸준히 확인되기 시작해야, 그 다음에 자리를 볼 수 있는데, 차이신 제조업 쪽이 다시 49대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50대에서, 지금 중국의 지표들과 함께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은 왜, why, 지금 리오프닝이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살아나지 못하느냐, 이게 지금 가장 큰 핵심이겠죠. 리오프닝이 돼서 중국이 아무리 자기 기반에 의해서 한번 또 변화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겁니다. 중국이 수출을 주도적으로 하는 국가고, 거기다가 낮은 인건비, 거기다가 공장 가동률과 함께 수출 쪽으로 나오면서 그 상대 국가들 다 유럽 그리고 또 미국 이거를 바라보는데, 이게 지금 살아나지 못하는 것과 함께 과거처럼 미국이나 EU 쪽에 강력하게 수출하던 근거들, IT부터 중국에서 강점이 있었던 대표적인 섹터들이 이게 지금 일단 막혔죠. 미국이 여러 가지 견제 이유도 동참하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 좀 많이 줄어들었고, 거기다가 이쪽에서 경기가 약간 예전만큼 그렇게 썩 좋지 못한 쪽으로 반영되다 보니까 이게 살아나지 못하는 거죠. 아무리 중국이 리오프닝인데도 한계는 이쪽에 볼 수 있다라는 쪽인데, 만약에 그럼 앞으로부터 이게 좀 미국과 이제 EU 쪽에서 경기가 살짝 살아났을 때, 이게 지금보다 살아나는 속도가 수출이 중국이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로 가는지, 아니면 여기서 여러 가지 중국을 위한 견제가 계속 본격적으로 작동하게 되면 생각보다 중국의 제조업 PMI는 제대로 작동을 안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쪽에서, 일단 중국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현재 리오프닝의 상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걸 가지고 소비 쪽을 여러 가지 돌파를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소비에 대한 변화들도 보면서,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당장 중국을 바라보면서 움직이는 과거의 중화공업 쪽은 아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상대적으로 오히려 이제 소비 쪽에 대한 변화들을 체크하고 보는 게 더 맞지 않느냐라는 쪽인데, 소비 쪽은 중국이 만약에 우리 이런 거 안 해 라고 하는 약간 엄포만 나와도, 엄포 아니면 여러 가지 제재 쪽만 나와도 바로 시장은 꺾일 수밖에 없는 게 중국 소비 쪽이죠. 그래서 그쪽은 관심 있고 지켜보되, 얘네들도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해외 증시 몇 개 더 보게 되면요, 홍콩 H 쪽도 오히려 좀 올라왔고요. 근데 홍콩 증시는 아직까지 201선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력은 좀 올라오는 거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만 지수, 대만하고 거의 또 유사하게 움직이죠. 코스피 지수가 유사하게 움직이는데, 한번 우르르 밀렸다가 돌아오긴 하는 과정과, 그리고 또 대만 상해 종합 증시 약간 비슷한 관점으로 움직이죠. 그래서 그런 쪽에서 어차피 IT 경기가 살아나면서 그에 따른 반도체와 여러 가지 동향들 같이 보게 되면 거의 유사한 건
대만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지금 코스피는 한 번 머물다가 내려왔는데 대만은 수차례 시도하다가 내려오는 거죠. 그 차이는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의 안착권 이것도 좀 만만치 않네요. 대만의 16,000 가까운 지수의 16,000대 안착은요. 네, 그래서 그걸 좀 다지는 패턴으로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한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그렇겠죠. 지금 흐름은 만약에 미국이 급등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도 같이 급등해서 바로 턴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는 일단 이 정도가 걸리겠죠. 2520선 여기서 이제 이 부분에서 시작해서 그래서 한 1% 넘게 상승 시작해서 이걸 탄력 받아서 그냥 쭉 가겠느냐 아니면 고민하겠느냐 그런 자리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단기적으로는 코스피 쪽에서 지지와 저항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여기서 2520, 30 이 정도쯤 그래서 2530에서 20선 정도쯤이 단기 저항인데 이거 이번에 미국 시장의 돌파를 통해서 그대로 끌어낼 수 있겠느냐 요거 이제 월요일날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반대로는 밑으로는 지금 또 보시게 되면은 201선과 2460 보게 되면 2450선에서 60선 이거는 지지권으로 작용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55일선 있고 밑에 201선 있게 되면 이것도 강한 지지권이죠. 그래서 지금은 그 자리 쪽에서 단기 그런 변화가 있는 자리 쪽에서 어떤 식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움직이느냐라는 쪽인데 지금 분위기 봐서는 뭐 일정이나 여러 가지 이슈 봤을 때는 시도는 들어가서 조금 더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그냥 쭉 하고 올라가는 분위기는 아닐 수 있겠다라는 쪽 그리고 아직까지는 박스권 안쪽에서 움직이는 범위다라고 보고 대응하는 게 훨씬 좋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은 미국 시장이 강하게 FOMC 뒤에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이제 2530선 돌파해서 안착하느냐 여부가 월요일에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이슈 같은데 그때 나왔던 동향들을 보게 되면은 똑같이 이제 수급 봐야 되겠죠. 외국인들이 지금까지 선물을 중심으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면 월요일날 당장 선물 매도 그렇게 강하게 했기 때문에 선물 매도를 전환시켜서 매수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인지 이거 한번 체크해 보고요. 주식은 현물 쪽은 외국인들이 꾸준히 사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쪽은 업황이 안 좋다고 하고 퀄컴이 어쩌고 저쩌고 뭐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지금 애플이 실적이 좋게 되면은 그나마 선망하게 되면 애플이 앞으로 살아난다라고 했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또 기대감들 은 살짝 높을 수가 있는데 하지만 뭐 퀄컴 쪽도 보고 그러면 여전히 지금 부담감은 남아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흐름을 봤을 때는 역시 반도체 업황은 안 좋아. 부진해. 개선 가능성이 없어. 하지만 바닥이다. 이렇게 업황은 바닥이다. 이걸 지금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 현물은 꾸준히 나올 삼성전자 중심의 반도체 쪽으로는 꾸준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요거에 따라서 외국인들 선물에 따라서 왔다 갔다 들어오는 시장을 요리하는 장세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부분들이 어떻게 턴을 하는지 이거는 또 계속 체크를 하면서 바라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